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목욕 습관에 관한 내용인데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목욕 후에 어지러움을 느끼신다거나 갑자기 미끄러져서 놀라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목욕 후에 피부가 너무 건조해져서 가려우셨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목욕을 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변화하거든요. 피부도 얇아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예전 같지 않고 균형 감각도 떨어지죠. 그래서 예전과 같은 목욕 방법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주의사항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평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습관들이 실제로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 주의하실 점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로 목욕해도 별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시원하고 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예전보다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도 약해져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져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끼게 되죠.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욕조에서 실신한다면 정말 위험하겠죠? 그렇다면 적정 온도는 얼마일까요? 38도에서 40도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손목 안쪽으로 물 온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미지근하다고 느끼는 정도면 적절합니다. 처음엔 좀 미적지근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몸이 적응하면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끼실 거예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추운 날씨 때문에 더 뜨거운 물을 찾게 되시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할 수 있거든요. 추위로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갑자기 뜨거운 물로 인해 확장되면서 혈압 변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어요. 또한 뜨거운 물은 피부에도 좋지 않습니다.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이미 유분과 수분이 부족한 상태인데 뜨거운 물이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더욱 파괴해버리죠. 그래서 목욕 후에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이 생기는 거예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미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가 더해지면 위험할 수 있거든요. 만약 목욕 중이나 목욕 후에 어지러움,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이런 유용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온도 조절과 함께 중요한 것은 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갑자기 몸 전체를 담그지 마시고 발부터 천천히 물에 적응시키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면 혈압의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수영장에 들어갈 때처럼 천천히 단계적으로 몸을 적응시키는 거죠.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적절한 온도라고 해도 너무 오래 있으면 좋지 않아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언제든지 목욕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물 온도계를 하나 준비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각만으로는 정확한 온도를 알기 어려우니까요. 특히 당뇨가 있어서 감각이 둔해진 분들이나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욕할 때는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 집에 있을 때 하시는 게 안전해요. 만약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혼자 계실 때는 목욕탕 문을 완전히 잠그지 마시고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폰을 가까운 곳에 둬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목욕 습관은 바로 목욕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이 목욕을 그냥 일상적인 행위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목욕은 우리 몸에 상당한 변화를 주는 활동이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 온도 변화, 자세 변화가 모두 한꺼번에 일어나니까요. 목욕 전 준비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스트레칭과 몸풀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목욕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올리는 동작이 많은데 미리 목 근육을 풀어두면 목 디스크나 근육 경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에 목욕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는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목욕탕으로 가서 몸을 구부리고 비틀면서 씻다 보면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허리 스트레칭도 정말 중요합니다. 앉아서 목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허리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앞뒤로 살짝 구부려주는 동작을 몇 번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욕 중에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어깨를 위아래로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그 다음에는 어깨를 앞뒤로 돌려주시고요. 목도 좌우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세요. 발목과 손목도 빼먹으면 안 되죠. 목욕탕 바닥은 미끄러우니까 발목의 유연성이 정말 중요해요.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발가락도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목욕 중에 발목을 삐거나 넘어질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손목도 마찬가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샤워기를 잡거나 비누를 사용할 때 또는 몸을 씻을 때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미리 풀어두는 거죠. 특히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준비 운동이 더욱 중요해요. 무릎 관절 준비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가장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기를 몇 번 반복해 주세요. 이때 아프면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하시면 돼요. 심호흡도 준비 운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목욕 전에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몇 번 반복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혈압도 안정화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온도 적응 훈련도 해보세요.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따뜻한 옷을 입고 몸을 데워두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의 온도를 미리 올려두면 찬 공기와 따뜻한 물 사이의 온도차로 인한 충격을 줄일 수 있어요. 혈압이 불안정하신 분들은 목욕 전에 혈압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가정용 혈압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으니까요. 평소보다 혈압이 많이 높거나 낮다면
그날은 목욕을 피하시거나 더욱 조심스럽게 하셔야 해요. 수분 보충도 미리 해두세요. 목욕하면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데 미리 물을 한 컵 정도 마셔두시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이 마시면 목욕 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정신적인 준비도 중요해요. 급하게 서둘러서 목욕하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시간에 쫓겨서 서두르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목욕은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소중한 시간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유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용하고 계신 약물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목욕 시간을 조절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약물의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는 시간대에는 목욕을 피하시는 게 안전할 수 있거든요. 세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목욕 후 급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실제로는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목욕을 마치고 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뜻한 물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혈압이 평소보다 낮아져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어요. 기립성 저혈압이란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젊은 사람들도 가끔 경험하지만 시니어분들에게는 훨씬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목욕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져요. 증상으로는 어지러움, 현기증,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 심한 경우에는 실신까지 할 수 있어요. 욕실 바닥은 미끄럽고 딱딱하니까 이런 상태에서 넘어지면 정말 위험하겠죠? 특히 머리를 다치면 생명에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욕조에서 나올 때도 급하게 일어서지 마시고 먼저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잠시 쉬세요. 이때 몸의 상태를 점검해 보는 거죠. 어지럽거나 이상한 느낌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욕조에 앉아 있을 때 다리를 살짝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돌리거나 종아리 근육을 가볍게 마사지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서 급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줄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욕조 가장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욕조 밖으로 내려놓으세요. 이때도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발이 바닥에 닿으면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최소한 30초에서 1분 정도는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천천히 일어서되 반드시 손잡이나 벽을 잡고 일어서세요. 욕실에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고 없다면 벽이나 세면대를 잡으세요. 절대 혼자 힘으로만 일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두 손으로 확실히 지지대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일어선 후에도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잠시 그 자리에서 서 있으면서 몸의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어지럽거나 불안정한 느낌이 들면 다시 앉아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몸이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는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목욕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시거나 목욕 후에 따뜻한 차나 꿀물 등을 마셔서 혈당을 보충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분 보충도 잊지 마세요. 목욕하면서 땀을 많이 흘렸을 테니까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일 수 있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마시시는 게 좋아요. 옷을 입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서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입으세요. 특히 바지나 속옷을 입을 때 한 발로 서는 동작은 정말 위험해요. 균형을 잃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의자에 앉아서 천천히 안전하게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목욕 후 30분 정도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몸이 완전히 정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시간 동안은 편안히 앉아서 휴식을 취하시거나 가벼운 독서나 TV 시청 정도의 활동만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약물로 인해 이미 혈압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에서 목욕으로 인한 혈압 변화가 더해지면 기립성 저혈압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목욕 후 더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만약 목욕 후에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이 자주 발생한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혈압약의 용량을 조절하거나 목욕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목욕을 여가 시간처럼 생각하시면서 1시간, 때로는 그 이상도 욕조에 머물러 계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습관이에요. 젊었을 때는 오래 목욕해도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의 적응력이 떨어지거든요. 특히 심혈관계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따뜻한 물에 오래 있으면 혈관이 계속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거든요. 오래 목욕하시면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욕조에 있으면서 계속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이걸 잘 느끼지 못하시죠. 물속에 있으니까 땀이 나는 걸 모르시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수분이 손실되고 있습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절한 목욕 시간은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이 정도 시간이면 몸의 피로를 풀고 깨끗하게 씻기에 충분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더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목욕 중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계속 점검해 보세요. 어지러움, 메스꺼움,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느낌 등이 있으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셔야 해요. 이런 증상들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거든요.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혈압약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대와 목욕 시간이 겹치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목욕하기 좋은 시간대를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오래 목욕하면 혈당이 떨어질 수 있고 특히 인슐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목욕 전에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너무 낮으면 목욕을 미루시는 게 안전합니다. 목욕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10분 정도 목욕하신 후에 잠시 욕조에서 나와서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세요. 이때 물을 한 모금 마시시거나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그리고 몸 상태를 점검한 후에 다시 목욕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욕조 밖으로 나와서 휴식을 취할 때는
급하게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일어나서 안전바나 벽을 잡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욕실 바닥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해요. 목욕 시간을 줄이는 대신 효율적으로 목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몸을 가볍게 헹구고 욕조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5분 정도 몸을 담그고 있다가 나와서 비누로 몸을 씻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욕조에 들어가서 5분 정도 더 있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5분 정도로 효과적인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샤워와 목욕을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하루는 간단히 샤워만 하시고 다음 날은 짧게 목욕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몸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욕 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바로 다른 활동을 하지 마시고 적어도 30분 정도는 편안히 앉아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때 따뜻한 차나 물을 마셔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가족들에게도 목욕 시간에 대해 알려주세요. 평소보다 목욕 시간이 길어지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욕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계절에 따라서도 목욕 시간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더위로 인해 탈수가 더 빨리 일어날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겨울철에도 실내외 온도차가 크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적절한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고 급하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부분인데 실제로는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젊었을 때와 달리 매우 민감하고 얇아져 있습니다.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도 떨어지죠. 이런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접히는 부위나 습기가 잘 마르지 않는 곳에서는 세균이나 진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겨드랑이, 가슴 아래, 사타구니, 발가락 사이 같은 부위들이 특히 문제가 되기 쉬워요. 이런 곳들이 계속 습한 상태로 있으면 무좀이나 습진, 세균 감염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감염이 시작되면 치료하기가 쉽지 않고 재발도 자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몸을 말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살살 두드리듯이 말리는 거예요. 문지르면 안 됩니다. 시니어분들의 피부는 정말 연약하거든요. 강하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수건으로 살살 눌러서 물기를 흡수시키는 방식으로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는 꼼꼼히 말려주셔야 해요. 이 부분은 평소에도 습하기 쉬운 곳인데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무좀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사이를 하나씩 닦아주시고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리세요. 귀 뒤쪽도 잊지 마시고 말려주세요. 의외로 이 부분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귀 뒤쪽에 습기가 남아있으면 피부염이 생길 수 있어요. 목 부분도 주름이 있으시면 그 사이사이까지 꼼꼼히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머리카락도 중요해요. 젖은 머리로 오래 있으면 감기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에 걸리면 회복이 더딜 수 있어요. 드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는 너무 뜨거운 바람보다는 미지근한 바람으로 천천히 말리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 서서 몸을 말리려고 하지는 마세요. 목욕 후에는 혈압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까요. 의자에 앉아서 말릴 수 있는 부분은 앉아서 하시고 꼭 서야 하는 부분만 서서 빠르게 처리하세요. 몸을 말린 후에는
바로 옷을 입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옷을 입으면 옷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불편할 뿐만 아니라 습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요. 특히 속옷은 면 소재로 된 것을 선택하시고 완전히 마른 후에 입으시기 바랍니다. 보습제 사용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몸을 말린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때가 피부가 아직 촉촉한 상태라서 보습제가 잘 흡수되거든요. 너무 기다렸다가 바르면 효과가 떨어져요. 보습제를 바를 때도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펴 발라주세요. 특히 건조하기 쉬운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같은 부분에는 좀 더 많이 발라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발바닥에는 너무 많이 바르면 미끄러워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수건 관리도 중요합니다. 목욕 후에 사용한 수건은 바로 세탁하시거나 적어도 완전히 말려서 보관하세요. 젖은 수건을 그대로 두면 세균이 번식해서 다음에 사용할 때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가능하면 개인용 수건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환기도 잊지 마세요. 목욕 후에는 환풍기를 틀거나 창문을 열어서 습기를 제거해 주세요. 욕실이 계속 습한 상태로 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고 이는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거든요. 날씨가 추운 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몸이 젖은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욕실 문을 닫고 충분히 따뜻한 상태에서 몸을 말리신 후에 나오시는 게 안전해요. 혈당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염에도 취약하거든요. 몸을 말릴 때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더욱 부드럽게 하시고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치료하세요. 6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목욕탕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젊었을 때 사용하던 욕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나이가 들면서 필요한 안전장치들을 설치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통계를 보면 가정 내 사고의 상당 부분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한번 크게 다치시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미끄럼 방지 매트예요.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모두 깔아두셔야 합니다. 물기 때문에 미끄러운 욕실 바닥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선택하실 때는 흡착력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제품을 고르세요.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적당한 두께의 표면이 거친 것이 좋아요. 매트는 정기적으로 청소하고 교체해 주셔야 해요. 오래 사용하면 흡착력이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세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6개월에서 1년마다는 새 것으로 교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전바 설치도 정말 중요해요. 욕조 옆 샤워부스 안, 변기 옆에 모두 설치해 두시면 좋습니다. 안전바를 잡고 몸을 지탱하면서 움직이면 넘어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안전바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전문 업체에 의뢰하세요.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안전바의 높이와 위치도 중요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사용하기 불편하죠. 본인의 키와 팔 길이에 맞춰서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세요. 수직으로 된 것과 수평으로 된 것을 적절히 조합해서 설치하시면 더욱 안전해요.
욕실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주셔야 합니다. 어두운 욕실에서는 작은 장애물도 보지 못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특히 시력이 예전만 못하신 분들은 더욱 밝은 조명이 필요하죠. LED 조명을 사용하시면 밝으면서도 전기료 부담이 적어요. 조명 스위치의 위치도 확인해 보세요.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쉽게 켤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해요. 만약 스위치가 너무 높거나 불편한 곳에 있다면 전기 공사를 통해 위치를 바꾸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욕실 문턱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턱이 너무 높으면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가능하다면 문턱을 낮추거나 아니면 경사판을 설치해서 쉽게 넘나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턱 부분에 밝은색 테이프를 붙여서 눈에 잘 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벨이나 비상연락수단도 준비해 두세요. 욕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방수가 되는 비상벨을 설치하거나 방수 케이스에 넣은 휴대폰을 가까운 곳에 둬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의자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서서 씻기 힘드실 때나 몸을 말릴 때 앉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의자를 선택하실 때는 미끄럼 방지 다리가 있고 등받이가 있는 것으로 고르세요. 물이 잘 빠지는 구조로 된 것이 좋고 정기적으로 청소하기 쉬운 재질인지도 확인해 보세요. 수온 조절 장치도 중요합니다.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와서 화상을 입는 사고를 예방하려면 온도 조절이 정확한 수전을 사용하셔야 해요. 요즘은 디지털 온도 표시가 되는 제품도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욕실 바닥 재질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매끄러운 타일은 위험할 수 있어요. 표면이 거칠거칠한 논슬립 타일로 교체하시거나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욕실 문도 안전을 고려해서 점검해 보세요. 안쪽에서만 잠기는 문보다는 밖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가 안전해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문고리도 잡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환기 시설도 중요합니다. 습기가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미끄러워질 수 있어요. 환풍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시고 필요하면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세요.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주의하셔야 할 습관은 혼자서만 목욕하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가족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하셔서 혼자 목욕하시려고 하는데 이는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혈압 변화, 미끄러짐 등이 발생했을 때 혼자서는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욕실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면서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곳이죠. 물론 매번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최소한 집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목욕하시거나 목욕 전후에 가족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욕하기 전에 가족분께 시간을 알려주시고 예상 시간보다 늦어지면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날에는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감기에 걸렸거나 혈압이 불안정하거나 어지러움을 느끼는 날에는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괜찮다고 무리하시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목욕 중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숨이 차는 느낌, 메스꺼움 등이 있으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미리 가족들과 신호를 정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상연락수단을 항상 준비해 두세요.
방수 케이스에 넣은 휴대폰이나 비상벨을 욕실에 설치해 두시면 응급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즘은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는 응급 호출기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세요. 독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웃이나 친구,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리세요. 목욕 시간도 미리 알려주시고 연락이 안 되면 확인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안전해요. 목욕 도우미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고 건강 상태도 함께 체크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가족 교육도 중요합니다. 가족분들이 시니어 목욕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알고 있어야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법도 미리 교육받아 두시면 좋겠죠. 목욕 일정을 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목욕하시면 가족들이 확인하기 쉬워요. 만약 평소와 다른 시간에 목욕하시게 되면 미리 알려주시고요. 목욕 후에도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가족에게 무사히 마쳤다고 알려주세요.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안전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혹시 목욕 중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다음번에 더 조심할 수 있어요. 건강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목욕 방법도 조정해야 해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거나 몸 상태가 예전과 달라졌다면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목욕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거절하지 마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안전한 목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고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주실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목욕 환경과 방법을 점검해 보세요. 몸 상태가 변하면 목욕 방법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의료진과 상의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목욕은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니라 건강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지키시기 바랍니다. 작은 주의와 배려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주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지금까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목욕 습관 7가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목욕하시면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습관의 위험성이었어요.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했죠. 뜨거운 물은 혈압을 급격히 떨어뜨려서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는 목욕 전 준비 운동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간단한 목과 어깨 돌리기, 허리 스트레칭, 발목 돌리기만으로도 목욕 중 부상을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아침 목욕 전에는 굳어있던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째로는 목욕 후 급하게 일어나는 위험성에 대해 얘기했어요.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려면 단계적으로 천천히 움직이셔야 합니다. 욕조 가장자리에 앉아서 쉬고 안전바를 잡고 천천히 일어서는 것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목욕 시간을 너무 길게 잡는 문제였어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탈수나 혈압 변화를 막으려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적절한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5번째로는 목욕 후 몸을 제대로 말리지 않는 문제를 다뤘어요. 특히 접히는 부위나 발가락 사이를 꼼꼼히 말려서 세균 감염을 예방하고 보습제를 3분 이내에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6번째는 목욕탕 안전 설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바, 충분한 조명, 욕실 의자 등을 갖춰서 안전한 목욕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마지막 7번째로는 혼자서만 목욕하려는 고집의 위험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족과의 소통, 비상연락수단 준비, 필요시 전문 도움받기 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드렸죠. 이 모든 내용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두 상식적이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식을 갖는 거예요. 젊었을 때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조금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목욕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목욕 습관은 단순히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여줘요. 안전하게 목욕하시면 스트레스 없이 편안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고 가족들도 덜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을 더 오래 지속하실 수 있어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가족이나 담당 의사와 상의해 보세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주거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안전 수칙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의 다른 시니어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목욕을 미루시거나 간단히 샤워만 하세요.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요. 오늘 배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목욕 습관으로 더욱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니어분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